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면서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앞에 나가는 멘트가 있잖아요. 네. 박수중이 꿈꾸는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원칙과 정의가 뭐냐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죠. 상식입니다. 그랬죠. 이종훈 박사님의 원칙과 정의는 뭡니까? 상식입니다. 아이고, 괜히 여쭤봤다. 오늘의 이슈는 뭡니까? 옛날 일. 옛날 일요? 예. 갑자기 또 왜 옛날 일을 말씀하십니까? 예. 오늘 세계일보가 이 국가정보원이 2011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예. SNS 장악 보고서라고 하는 청와대 보고서. 예. 그 문건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2011년도요? 예. 그러면 대선 기간 대선 전이죠. 전이잖아요. 한 1년 전쯤 되는 예. 거죠. 그 정식 이름은 이렇습니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네. 사실은 이제 2011년에 11.6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직후에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분석을 해서 네. 2012년 총선 대선 대비를 하기 위한.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트위터와 이 페이스북 같은 것을 이제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예. 있는데요. 예. 이게 당시 이제 청와대 김효재 전 정무수석에게 이제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예. 이제 일단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 김 전 정무수석에게 이 내용을 이제 문의를 했더니 예. 옛날 일을 왜 이제 와서 묻느냐라고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이군요. 네. 근데 2011년이 옛날인가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로 옛날에, 그래, 1년 전 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10년도 안 됐는데. 물론 뭐 그렇죠. 예. 오늘따라 좀 빡빡하시네요. 자, 국정원 2012년 대선 개입이 어떤 이 스토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은 네. 대선 개입 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네.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이제 꽤 있고 네. 그런 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직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서울 고법 형사 7부 심리로에서 이제 원세훈 전 이제 국정원장 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오늘 공개된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사실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이번에 새로 공개가 됐다. 예. 그래서 이거 증거물로 김효재 정부한테 물어본 예. 거. 예. 증거물로 채택을 해야 된다.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예. 뭐냐면 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에게 전달된 이 문건이 국가정보원이 만들어졌다면 그때가 네. 바로 원세훈 원장 재임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기죠. 예. 이제 증거물 신청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 그러니까 원장의 이제 변호인 측은 이건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고 재판부가 일단 증거 채택은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거 뭔가 이제 약간 증거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좀 보고 일단 규명을 좀 해라 검찰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만든 게 확실해야 돼 증거로서 그렇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심리를 2주 뒤로 다시 한번 결심 공판을 좀 늦춘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까지. 그러면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문건이 갑자기 왜 툭 튀어나왔대요? 옛날 문건이? 예. 뭐 세계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동안 뭐 나름 이제 일단 그 이제 수집 작업과 검증 작업을 거쳤겠죠. 세계일보가 많이 터뜨리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문건이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예. 이제 전달되고 나면 예. 그 밑에 있는 행정관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발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예. 행정관이 예. 파기를 하도록 돼 있대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행정관이 파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보험으로 들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정치 욕심이 좀 있어서. 뭐 그렇다고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와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디도스 공격 사건 이제 관련해서 이 문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이 문건도 확인이 된 거죠. 위키리스트처럼 뭔가 이렇게 해킹이 됐는데 그 안에 요 문건이 살아있다. 이게 그렇죠. 나온 거군요. 그때 이제 그 행정관이 이제 그
옆으로 살짝 빼돌려 놓은 게 한 715개 정도 문건을 상당히 많이 야. 빼돌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게 딱 발견이 이제 되고 이게 보도가 딱 나오게 된 겁니다. 청와대도 직원들한테 자물통을 채워야 되겠구만요.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이거는 예. 법법행위니까요. 국가기밀상을 갖다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거는 큰일 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도 보면 예. 그 3인방 중에 아무개가 문건을 들고 밖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아줌마가 와서 침도 놓고 갔는데 주사도 놓고 가시고 이게 나라냐라는 말에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그것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면 네. 보고서만 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게 국정원에서 만든 보고서가 확실하냐.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이게 공식 문건이 아니고 네. 비공식 문건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지 않겠어요? 있죠. 나중에 있죠. 이게 혹시 예. 문제될 경우를 예. 생각해서 예. 일단 이 국정원 워터마크는 딱 찍혀 있다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대로 그대로 실행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 이것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원장이 이걸 과연 정말로 지시를 해서 만든 거냐 예.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청와대로 보고가 됐고 김여재 정무수석이 확실히 받고 또 그것이 혹시나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우리 이종훈 박사도 입법고시를 하셔가지고 국회 입법처에서. 입법고시 전 출신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하여튼 국회에 계셨잖아요. 국회에 그죠? 있었죠. 국회에 계시면서 이런 비밀 문건, 이런 대외비 문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인이 자유자재로 보관하고 발행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또 이렇게 컴퓨터상으로 온라인상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전자문건으로 다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굉장히 감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만든 그 문건들도 다 예. 사실은 기록으로 다 남게 돼 있거든요. 이런 공직사회에 방금 하신 말씀을 연이어가면 공직사회는 차기 정부가 만약에 누가 된다면 거기에 줄을 대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승진에 누락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비밀을 다 알고 캐고 들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면서도 이것을 청와대에다가 제출을 했다 하려고 했고 문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좀 설득이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데 각자의 간첩이란 표현 이 뭐라 그러나요 그럼 이제 각자의 사람들이 예. 다 숨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곳곳에.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보고는 받아야 하니까 예. 보고를 이제 받을 필요성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 전자문건을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걸 확실하게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으니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드카피로 만들어서 네. 전달하고 주고받고 그걸 파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뉴스에 이 법적 증거 요력이 있는 그런 문건들 그런 사실들만이 좀 거론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런 카드라는 것은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요. 이 예. 세계일보가 카드라만 가지고 보도를 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예. 그 문건 때문에 굉장히 물론 고통을 그렇죠. 많이 겪은 세계일보라서 나름 검증 작업을 철저히 했겠죠. 거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추표 사이에 이 한냉정선이 언제쯤 녹아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모두 이 문준영 의원과 유미 조작 파문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그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요. 예. 그 특검 대상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일단 검찰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인정을 하고 계실 테고요. 네. 그리고 특혜 채용 부분은 이미 감사원 감사 그리고 국회 환노위에서의 점검 등이 다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예. 10년 동안 사실 이 문제는 점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 지금 더 나올 게 없으니까 증거 조작까지 이제 나온 상태고요. 네. 그래서 특검을 하려면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BBK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라든지 예. 또는 고 성완종 리스트라든지 기존의 권력 하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오히려 먼저 예. 특검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네. 이것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검찰이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처음 발생부터 쭉 사안을 보시면 오히려 이제 저희들은 수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요. 네. 이 문제가 이유미라는 한 당원 개인의 행동으로 본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너무 확연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과연 증거 조작을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 해석을 한 것인가, 또는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조작을 알았는가, 이 부분은 당연히 밝혀져야 할 쟁점이고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어쨌든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이 날 때까지는 예. 이 사안에 있어서 최초 기획부터의 공범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든지 예.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29차례죠. 29차례 정도의 이 조작 문건을 근거로 한 공적인 국민의당에서의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의 법적인 성격 규명을 위해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반드시 조사가 돼야 되죠. 사실 향하고 있는 게 이준서 최고가 아니라 그 윗선 아닙니까 혹시? 그리고 뭐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알진 못하죠. 예. 다만 어쨌건 이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없는 상태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과연 누구와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독단적으로 이유미 씨와 둘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지 예. 그다음에 그 공명선거 대책단인가요? 네. 그곳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과연 검증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밝혀져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겠죠. 허위사실 유포죄 안에는 미필적 고의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질적 소유주다라는 발표를 한 것이 예. 법원에서의 판결은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랬다면 그것을 단정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검증의 노력이 소홀해서 미필적 고의로 본다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죠. 네. 그래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0년인가요?를 받게 되었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 그렇죠. 엑스레이 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네. 주장이 있었죠. 이 부분을 제기했던 분들도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러면서 연일 뭐 어떤 사과나 아니면은 의회 내의 추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계속 좀 강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황했고요. 처음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예.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보신 것처럼 추경과 정보조직법 통과 그다음에 남은 인사청문회 등에 있어서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네. 추 대표께서 뭐 의도적으로 발표하신 건 아니지만 인터넷 라디오 인터뷰죠. 라디오 네. 인터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조금 당황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추이를 지켜보니까 네. 사실 추 대표께서 판사 출신으로서의 어떤 사법적인 정의 감각 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해득실보다 앞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도 물론 추경이 중요하고 정보조직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 이것을 그냥 어떻게 뭐 구걸하듯이 하는 방식으로는 옳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께서 네.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동안 밖에서 정치를 바라보셨잖아요. 예. 안에서 직접 정치를 하다 보시니까 좀 느끼시는 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방금 이 국민의당의 이준서 최고위원 또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를 잘 의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똑같이 그걸 느끼고 있고요. 예. 글쎄요. 정치라는 게 뭔지 아직까지 제가 한 1년밖에 안 돼서 네. 잘 모르겠고 소위 정치의 그 단수가 높으신 분들, 네. 오래 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따라가기가 좀 벅찬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상식일 텐데 그렇죠. 예. 잘못했지만 상대방의 문제 역시 같이 봅시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국민적 시각에서는 옳지 않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있겠죠. 예. 저희들도 국민적 상식이나 혹은 합리나 단순한 그 사실 이런 네. 부분보다 네. 뭔가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저로서는 아직까지 네. 좀 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예.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기대하시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네. 믿을 만한 업무 추진 능력 예.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고 네. 그런데 저희들은 또 그 개인의 능력 깊이를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예. 여당 의원으로서 예. 역할이 또 지켜주고 그러니까요.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지하철에서 타고 오다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국민의당 건물 밖에 걸려있던 국민의당 건물은 아니죠. 그 협치연수막 그거 철거하는 예.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좀 협력을 해야지만 그래도 좀 국회가 돌아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은 상황은. 네. 그래도 그동안 과거에도 이거 못지않게 막 적대적으로 싸우고 다투셨던 당들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정치력이 다시 어떤 계기를 찾아서 예. 서로가 손해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그렇죠.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협치와 정치 복원,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의 정상화에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복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보면 우리 남북 간 협력할 때도 보면 비핵 문제로 다투지만 대화는 열어놔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국민의당과 싸울 땐 싸우더라도 대화 라인은 좀 열어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요즘 핵심이 이현주 의원 또 파업하는 네.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여름에 네. 그 학교 급식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네. 간담회를 2차례 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말씀, 또 영양사분들 말씀, 교장 선생님 예.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비정규직, 조리사 분들 말씀을 다 들으면서 상당히 예. 복잡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님의 말씀이 내용상으로 보면 네. 그 한쪽 편을 이제 옹호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끼니 네.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파업을 하느냐. 그렇군요. 이런 이제 비난식의 말씀이시지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표현에 있어서 미친 또는 단순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마 기자분들하고 친한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툭 가볍게 나왔던 말일 수가 있는데 정치인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도 더 크셔야 되니까 말 같은 거 언론 조심해서 상대하십시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